약간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는 이제 직업을 전환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까지 질문 드렸었다면 네. 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돈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바로 얻기가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을 전환하기가, 경력을 전환하기가 네. 참 어려운데 네. 작가님 경우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음악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을 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공백이 생기죠. 네. 생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교습소를 차리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많이 온 건 아니었거든요. 음악을 할 때는 레슨 수입도 있었고요. 또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받는 월급도 있었죠.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기를 처분하면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공백을 견뎌야 한다. 심리적인 공백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이쪽에서 A에서 완전히 B로 건너갈 거야 라고 마음을 하고 마음을 먹고 실행을 했지만 또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여지 그리고 분명히 경제적으로 좀 일정 기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어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닥쳤었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할 때 수입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수입은 잊자. 그걸 생각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마음에 갑옷을 입고 출발했달까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견뎠고 또 서서히 소득도 조금씩 올라갔죠. 그래서 그전만큼 뭐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각오를 하고 예전과 똑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연히 그러하니까 그렇죠. 일단 수용하고 시작을 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마도 교습소를 차려놓고도 그 공백기를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레슨을 몇 명은 했던 것 같아요. 그 과도기에.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경제적인 공백을 충분히 건너갈 만큼의 어떤 자금이 없다면 뭐라도 해야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내가 먹고 살 거는 최소한으로 마련을 해야 그 꿈에 차츰차츰 한 걸음씩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동의합니다. 네네. 자기가 이제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에 빠지면 그 새로운 일 도전에 대한 동력도 점점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미리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갖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갑옷도 좀 입어놓고 필요한 것들도 좀 끌어와서 자기가 하나하나 갈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견디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직업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거에 조금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서 이제 해주신 말씀에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들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하는 그때에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거를 막막해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셀프 파일럿이라는 개념 안에 정리를 해 놓으신 대로 네. 일단 실험을 해봐야죠.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극단적으로 좀 네. 하던 일을 접으려는 마음을 저는 거의 100% 먹었기 때문에 네. 분신과도 같은 악기를 먼저 처분했지만 그것보다는 글쎄요. 이 일을 하면서 탐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고 내가 갈 만한 길인지를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100% 확신이 있기가 힘들죠. 누구나.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너가는 구간, 네, 디딤돌을 딛고서라도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그런 탐색의 기간은 너무 길게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네. 정도 내가 기준을 정해두고 그렇게 좀 여러모로 알아보는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면서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확신이 드는지 한번 해봐라.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연주 네. 공연 네. 하러 갈 때 통역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고 영어도 좋아했는데 뭐 다음에 이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을 네. 이미 경험을 하셨던 네. 거였고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 전에 이제 사전에 경험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뭐 이렇게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네. 그런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트라이를 해보면서 네. 경험을 해봐야 네. 시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의도와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요. 네. 꿈과 현실에는 당연히 이제 격차가 이렇게 있겠죠. 갭이 있으니까 네. 그 갭을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고 네.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책을 쓰신 분이라서 그런지 딱 그 문장이 딱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아까 잠깐 그 셀프 파일럿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들을 네. 제가 이제 셀프 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그림책 탐구자가 되기까지 하셨던 셀프 파일럿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림책 탐구자가 되기 전까지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단계마다 다 있었죠. 그럼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있었는데 글쎄요. 소소한 활동을 소개하자면 그림책을 가지고 무작정 거리에 나가보기도 했고요. 버스킹이죠. 그림책 버스킹.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많은 횟수를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정말 그림책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었을 때 무작정 아주 쉬운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이 예쁜 그림책을 가지고 공원에 나갔어요. 네. 공원에 나가서 휴일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오가는 아이들이 제가 정말 용기가 없었지만 이동식 마이크를 그냥 간단히 차고서 무작정 읽어주었을 때 아이들이 몇 명은 모이더라고요. 영어 그림책이었어요? 네네, 영어 그림책이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쉬운 거였어요. 그걸로도 해봤고, 그리고 제 친구들을 만나도 이제 그림책을 가져갔죠. 그러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만나서 수다나 떨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무슨 짓이지?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의아한 눈으로 봤지만 그림책의 그 매력을 저는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읽어주기도 했고요. 그림책을 선물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죠. 열정이 네. 대단하셨네요. 그죠? 네, 네. 열정이 가지고 오는 그 무모함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저는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또 어떤 셀프 파일럿이 있는지 또 뭐가 흥미진진한데요? 그림책 웰다잉으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웰다잉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그 지역의 파워 리더셨어요. 여성 파워 리더였는데 그분은 보건의료 쪽이었거든요. 보건소에 저를 강의를 심어주셨어요. 네, 제가 웰다잉에 깊이 입문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던 때였는데 그냥 보건소의 그 치매 예방 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수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죠. 저는 아이들, 학생들만 대상으로 또는 도서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긴 했지만 네. 어르신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치매 예방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굉장히 좀 떨리고 확신이 없었지만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약을 드시면서 치매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초기 그런 단계셨고요. 충분히 우리말 그림책을 읽어드렸더니 거기에 호응하셨고 또 그림책만 읽은 게 아니고 옛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림책 웰다잉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라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과도 이렇게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일종의 파일럿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것들이 단계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통해서 네. 내가 이 대상을 대상의 적합성, 네. 그러니까 웰다잉과 그림책을 네. 합했을 때 이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져가야 되지, 또 이런 내용들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네. 또 이 대상은 나하고는 안 맞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죠. 대상. 맞습니다. 예. 그런 셀프 파일럿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그림책을 같이 결합시켜서 네. 영어 그림책 지도사라고 하는 장르를 또 개척하신 거고, 지금은 이 그림책과 웰다잉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또 합해서 웰다잉 그림책 네. 지도사라고 하는 이 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 강사죠. 그렇죠. 네. 교육자이시기도 하면서 네, 강의도 작가이기, 하고 있고. 네. 강연 강의도 하시고 네. 작가님이시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마다 셀프 파일럿을 하면서 다 이렇게 개척을 해왔다는 거. 제가 이제 셀프 파일럿 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용어를 자꾸 엮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런 과정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용어를 그렇게 셀프 파일럿이라고 하는 용어로 딱 그냥 명명한 것이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확실해지죠. 그 개념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좀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몇 번 이 네.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오던 길을 살짝 곁가지 아니면은 곁길로 가거나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주변의 시선이 저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네. 일단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엉뚱하지? 왜 조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항상 벌리지? 이런 평가 아닌 평가를 가족들에게서 먼저 들었고요. 그렇죠. 네. 계속 음악을 하다가 네, 그것도 잘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악기를 팔아? 그게 얼마?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했죠. 열과성을 다해서 저를 뒷받침해 주셔서 그렇죠. 음악에는 만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세계를 박차고 나와서 그 당시에는 왜 나를 몰라주실까 하는 일종의 원망과 함께 죄송함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스스로 확신은 있었지만 앞날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은 있고 그래서 물꼬를 틀었지만 어쨌든 누구나 이렇게 미래를 100% 담보하는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라는 네. 확신인 거죠. 그렇죠. 미래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확신이야 라고 하는 그 대안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더 이상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네. 확신. 네. 예.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고 네. 제 자신 안에 이제 불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고민들은 단계마다 꼭 있었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메뚜기처럼 여기에서 저기로 뛰어다닐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자기 우물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 음악 대학 동창 중에도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네.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부러움도 들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한 세계를 깊이 파는구나. 얼마나 지금 깊어졌을까 하는 부러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넓은 세상에서
왜 저희만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생을 이리저리 틀면서 이 길을 가고자 했지만 또 우연히 나타난 길도 있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걸 수긍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게 됐어요. 내가 이 길을 쭉 가다 보니 옆에 길도 보이는데 그 오솔길을 가봐도 되지 않을까? 가봤더니 충분히 또 재미가 있고 네. 원래 가던 길과 크게 벗어나지도 않은 길이었어요. 일단 제가 음악에서 다른 직업으로 건너온 뒤로는 네.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느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그 점으로 네. 뚝뚝 찍혀져 있는 듯한 것들이 선으로 이어져서 이제 나를 지금을 이루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기껍죠. 재미있죠. 네. 원래 인생은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이 인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네.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의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공통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두려움의 네. 공통점. 네. 표현할 때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이리로 가도 될까? 근데 사실은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게 내 길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결국 인생은 그렇게 자기가 개척한 그 길이 내 인생인 거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인 네. 거. 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 길이 아니고 이 오솔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음악을 안 버렸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에서 어느 순간 그냥 놓여놨어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 계기 한번 네. 여쭤보고 싶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만난 길을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또 다른 이렇게 지평이 열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커다란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일의 주제 안에서 이것들이 섞이고 통합이 되고 더 재미있는 세계를 이루겠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작가님께서 음악을 어떻게 결합할까 하는 게 지금 막 그려져요.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한 장 한 장의 그림 같거든요. 네. 길이 다시 걸어왔던 길에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길이 펼쳐지고 예전에 내가 걸어왔던 그 음악의 길과 어떻게 만나게 될까. 우리가 길이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올라가서 보고 멀리 가서 보면 사실은 저쪽에서 있던 사람과 그렇죠. 어떻게 만나잖아요. 네. 길에서도 만나고 내 인생의 음악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네, 하기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새롭게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제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음악이 제 본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거든요. 피아노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세계를 떠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거나 완전히 단절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은.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또 재미있게 음악을 접목해서 예를 들어 그림책 웰다인 콘서트를 열거나 좋네요. 네.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또 확장을 하고 융복합을 꾀하면 네. 누군가와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재미있는 또 세상일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한 10년, 20년도 더 전에, 꽤 전에 네. 지금 이제 되게 유명하신 정신과 그 의사분이신데 네. 그분이 콘서트를 했는데 그 죽음에 관련된 콘서트였어요. 근데 정말 그 안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어서 본인이 직접 피아노도 치고 그래요? 네, 재주가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예전에 이제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 네. 자기가 왜 이런 정신과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의사신데 그런 이야기로 네. 지금 본인이 상담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엮은 콘서트에 제가 우연히 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멋지네요.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네.
그때가 되면 초대해 드릴게요. 아, 그럼요. 가야죠. 맨 앞줄에 있어야죠. 그때 저도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럼 오보에를 다시 어떻게 좀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연주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연주도 체육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마하지 않으면 금세 네, 그 기량이 떨어지고 그렇군요. 아마 악기를 다시 잡지는 못하고 오히려 네. 어릴 때 쳤던 피아노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그냥 화면에다가 그림책을 띄워놓고 네. 낭독을 하고 다른 분께서 연주를 하시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콘서트 방법이 네. 여러 가지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떠오르는데, 예, 조만간 네. 한번 펼쳐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음악 하셨는데 영어 교육자로 전환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전환하셨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이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나요?